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이 음악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이 악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곡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 악곡의 원곡은 바로 오늘 배울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8번 비창중 3악장이랍니다. 실제로 비창 소나타의 제3악장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주 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곡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아십니까? 베토벤이 이 곡을 작곡했을 당시 빈의 음악학도들이 앞다퉈 악보를 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마치 요즘 인기 아이돌의 새 앨범이 나왔을 때처럼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이 악장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빠른 템포로 경쾌하게 전개되지만 동시에 어둡고 불안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긴장감 넘치는 음악이죠. 그리고 특별히 주제 선율이 빈번하게 등장하면서 사이사이에 새로운 선율을 가미하여 생소함과 익숙함의 조화가 일어나는 곡인데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베토벤이 이 곡을 연주할 때 유머러스하게 연주했다고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심각한 표정의 베토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흥미진진한 음악을 함께 들어보면서 베토벤이 어떻게 음악으로 우리의 감정을 휘어잡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비창 3악장을 감상하고 론도 형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8번 비창 중 제3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곡의 작곡가는 베토벤인데요. 베토벤은 고전주의 시대에 활동한 작곡가로 1770년에 태어나서 1827년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독일의 작곡가입니다. 그는 균형과 형식을 중시한 고전주의를 완성하고 아울러 감정적 깊이와 구조적 복잡성을 악곡으로 발현시키는 등 후대의 낭만 시대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음악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인입니다. 그래서인지 악성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데요. 혹시 악성이라는 말에 악성 바이러스 막 이런 말 떠올리시는 분 없으시죠? 역시 앞에서 들은 베토벤 바이러스와 연관지어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악성이란 음악의 성인이라는 의미로 그의 음악적 업적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베토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20대에 찾아온 귀병으로 후천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애 마지막까지 마음의 귀를 열어 작곡을 했던 인물이랍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주요 작품으로는 교향곡 제5번 운명, 교향곡 제6번 전원,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월광 등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클래식 음악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비창 중 제3악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창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악곡의 제목은 원래 프랑스어로 파테티크라고 하며 이는 비장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장은 슬프면서도 마음을 억눌러 씩씩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곡의 성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베토벤이 20대 후반에 작곡한 이 곡은 그의 청각장애 초기 징후와 시기적으로 맞물리는데요. 작곡가의 고독한 마음과 운명에 굴복하지 않는 인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곡의 장르는 고전주의 시대에 완성된 소나타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피아노 학원을 가며 소나타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고 쳐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오늘 살펴볼 곡이 바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8번 비창중 3악장입니다. 소나타는 클래식 음악에서 중요한 장르 중 하나로 주로 독주 악기나 소규모 앙상블을 위해 작곡됩니다. 일반적으로 3개 내지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기악곡으로 제1악장은 대개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됩니다. 소나타는 제시부, 전개부, 재현부의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며 2개의 대조적인 주제를 제시하고 발전시키는 특징을 지닌 곡을 의미합니다. 베토벤이 피아노 소나타 B창을 작곡할 당시 베토벤은 청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했는데요. 당시 유행했던 소나타라는 장르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녹여낸 이 악곡은 당대에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네, 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베토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선물처럼 베토벤에게 중요한 성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작품은 베토벤의 명성을 단순한 피아니스트에서 작곡가로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이그나츠 모샬레스는 이 작품을 발견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당시 악보를 살 돈이 없어 도서관에서 악보를 베껴서 쓸 정도로 열정적이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도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악곡으로 재창조될 만큼 몇백 년 지난 지금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 명곡임이 확실한 것 같은데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8번 B창은 장엄하고 느린 1악장의 서주, 아름답고 우아한 제2악장, 빠르고 경쾌해 보이지만 어두운 분위기의 제3악장으로 구성됩니다. 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B창 중 제3악장은 론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둥근 원을 뜻하는 영어는 뭘까요? 네, 라운드. 원은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돌고 돌죠? 바로 순환적 구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A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B로 갔다가 또다시 A로 돌아오는 등 익숙한 주제 선율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반복하여 재등장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리하자면 론도 형식은 주제부 A가 반복되는 사이에 삽입부 B, C 등을 끼워 넣은 형식입니다. 론도라는 용어는 프랑스어 롱도에서 유래했으며 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제가 계속해서 돌아오는 형식을 나타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8번 B창의 제3악장은 빠르고 격정적인 론도로 소나타 전체의 극적인 분위기를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악장은 기교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베토벤의 뛰어난 작곡 기술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이 곡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론도 형식의 특징인 반복되는 주제와 그 사이에 삽입되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토벤 특유의 격정적이고 드라마틱한 표현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잘 감상하셨나요? 저는 이 곡을 통해 베토벤의 깊은 비극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A의 주제 선율과 희망을 잃지 않고자 마음을 가다듬는 B와 C 같은 밝은 주제 선율로 나타내는 베토벤의 의지가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역경을 딛고 삶에 비관하지 않고 음악으로 승화시킨 베토벤의 악곡을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음악의 거장 베토벤의 걸작 중 하나인 비창 소나타의 제3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베토벤은 1770년 독일에서 태어난 위대한 작곡가로 악성이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대표작으로는 교향곡 제5번 운명, 제6번 전원, 그리고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월광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배운 악곡 비창은 단순한 슬픔보다는 강렬하고 고귀한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던 베토벤의 의도가 반영된 악곡으로 다가오는데요. 이 악곡은 소나타라는 장르에 속하며 론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론도 형식은 주제부 A가 반복되는 사이에 삽입부 B, C 등을 끼워 넣는 형식으로 돈다라는 뜻의 프랑스어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감상하시면서 당시 유행했던 소나타라는 장르가 베토벤을 통해 어떻게 작품에 녹여졌는지 느껴보셨나요? 아울러 론도 형식의 반복되는 주제와 다양한 삽입부를 통해 베토벤이 전달하고자 했던 감정의 깊이와 폭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열고 베토벤의 음악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